현금청산 보상 기준과 관련해서 종전자산, 그러니까 기존 부동산을 말씀드립니다.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후자산, 배정된 신축 부동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동산의 시가가 15억이고 옆집 부동산의 시가도 15억이고 실제로 그 가치가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똑같이 시가가 15억인데도 불구하고 종전자산 평가가 1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거기에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의 비례율을 정하기 위한 종전자산 평가의 감정 목적과 현금청산 감정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변호사님, 제가 부산의 모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서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 청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이 있으셨고, 또 가능하다면 현금 청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인가 분양 계약 체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분양 신청은 법정의 절차로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반면에 분양 계약은 분양 신청자와 조합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현금 청산자가 되지만 분양 계약 미체결의 효과는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일은 분양 신청 후에 분양 계약 미체결자의 현금 청산 대상자 지위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을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는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대법원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 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 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 미계약에 따른 현금 청산자의 보상 기준에 관한 검토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조합 정관에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 청산 대상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분양 미신청자와 분양 미계약자는 현금 청산자가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보상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 미신청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고 분양 미계약자는 분양 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현금 청산 보상 기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현금 청산 보상 기준과 관련해서 종전자산, 그러니까 기존 부동산을 말씀드립니다.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후자산, 배정된 신축 부동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이 돼 있어요. 따라서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현금 청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 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분양 미계약자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살펴보면 분양 체결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금을 산정하는데 이때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종전자산 기준설이 있습니다. 분양 미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개발 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종후자산 기준설이 있습니다. 분양 미계약자는 이미 분양 신청을 통해 종후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배정된 종후자산, 그러니까 분양받을 예정이었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분양 미계약자의 경우에 이미 분양 신청을 통해 종후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점에서는 분양 미신청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분양 미계약자도 분양 미신청자와 마찬가지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시점, 즉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종전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현금 청산금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미계약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시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 미신청자와 분양 미계약자 모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에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달리한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시점을 늦추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금 청산 시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평가는 단순한 감정평가이기 아닌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의뢰인과 같이 분양 미계약에 따른 현금 청산자의 경우에는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 시점은 분양 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보상 대상은 종전자산, 의뢰인이 소유했던 기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보상 가액은 개발 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객관적이고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의뢰인 각인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걸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어 해당 부분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추가로 문의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자산에 아무리 개발 이익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굳이 수치화를 해보자면 원래 종전자산가는 4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개발 이익을 포함을 해서 5까지 늘어난다고 쳐봐요. 5라는 가치를 기준 시점으로 보고 시점 보정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시점 보정을 해서 가격 시점, 분양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가격 시점이 특정이 될 텐데, 그 가격 시점까지 그 종전자산의 가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개발 이익을 포함시킨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를 가격 시점으로 끌고 시점 보정을 해서 끌고 오는 것과 그냥 아예 종후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맞냐 후가 맞냐 명확하게 칼처럼 짤 수는 없지만, 가령 종후자산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미 7의 가치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가치가 6인 거를 끌고 와가지고 시점 보정을 해서 6.5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덩어리가 7인 거를 종후자산으로 기준으로 하면 종후자산이 가치가 7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종후자산이 조금 더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반대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거는 만약에 현금 청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법원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법원 감정은 원고랑 피고, 조합원과 조합이 선정한 평가사가 아니고 판사가 선정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사님이 들어오셔서 종전자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들 요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판단이 생기냐, 그거는 아니고, 법원 감정 평가가 사실 이미 나온 다음에는 그걸 뒤집어 엎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이미 감정 신청할 즈음이나 감정 신청하기 전에 종전자산은 어떤 점에서 이러하게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의견 피력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 의견 피력을 토대로 해서 감정 평가사한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기술적으로 감정 평가만이 아니고 미리 종전자산을 비우거나 인도해 주거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다 구비를 해가지고 조합한테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종전자산에 이자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소송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원 감정은 법원 감정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이자는 이자 부분대로 소송 기술적으로 붙일 수 있는 이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기셔가지고, 부동산은 액수가 크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억 단위다 보니까 여기에 이자를 붙이는 거는 그 이자만 해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꼭 다 챙겨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뢰인들 중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 조합이 가령 이 부동산의 시가가 15억이라고 쳐봐요. 15억인데 조합이 미리 종전자산 평가를 했다면서 당신이 받을 현금 청산금은 10억밖에 안 된다라고 협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 목적이 달라요. 조합에서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그 목적은 조합원들 간의 비례율을 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의 시가가 15억이고 옆집 부동산의 시가도 15억이고 실제로 그 가치가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똑같이 시가가 15억인데도 불구하고 종전자산 평가가 1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거기에 하자가 없다고 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가 있는데, 옆집과 나의 집의 가치가 똑같다면 옆집과 나의 집 가치가 똑같은 것만 보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가 15억이라도 15억으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고 똑같이 10억으로 나오더라도 옆집과 나의 집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 비례율이 1대1이라는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의 비례율을 정하기 위한 종전자산 평가의 감정 목적과 현금 청산 감정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현금 청산 감정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받고 나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법원 감정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감정가액이 정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합에서 시가가 15억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토지는 종전자산 평가해보니까 10억밖에 안 된다라고 협의금을 제시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좀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건평법률사무소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